안녕하십니까. 저는 8층짜리 아파트 몇 동이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고 서 있는 동네에서 15년 동안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그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더 명품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전 보안 방식의 현관 출입문을 사용하지만 주민들 자체가 보안이자 기술이니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 따뜻하고 다정한 주민들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2명의 경비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과는 달리 규모가 크고 외관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마음 아픈 일들을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느 날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라인마다 순찰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는데 내려가는 길에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네니 쓱 한번 쳐다보고는 엘리베이터에 타지는 않고 쓰레기 봉투만 툭 하고 엘리베이터로 던지는 겁니다. 안 타세요? 물어야 하나 고민하는데 턱끝으로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며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뭐라 말할 시간도 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멍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참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기분이라는 게 착잡했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쓰레기 버려주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저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경비원을 심부름꾼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하대해도 되는 듯 대하는 그 행동에 상처도 받고 몰래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냉랭하고 못되어 먹은 그 눈빛과 말투가 너무나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 쓰레기 버려줄 수 있는데 꼭 그런 표정, 그런 말투로 나를 대해야 하나? 나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 비슷한 일은 그 후로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야간 근무조로 근무를 서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술에 취해 힘겹게 집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날은 어떤 한 주민이 술에 잔뜩 취해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날입니다. 여보쇼! 여보쇼! 어이! 나와봐! 초소 창문이 부셔져라 연신 두드리고 반말은 기본에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상스러운 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정시키고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차키를 제게 던지며 말하더군요. 선생님, 약주를 많이 하셨네요. 댁은 어디세요? 네가 내 집 알아서 뭐하게. 남이사 약주를 하던 맥주를 하던 뭔 상관이야? 어디서? 선생님, 걸으실 수 있겠어요? 몇 호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문 앞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어? 네가 왜 우리 집에 가려고 그래? 우리 집에 가서 뭘 하려고, 어? 우리 집에 왜 네가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나 지금 대리 자식이 해놓은 주차꼴이 영 마음에 안 들거든? 경비, 당신이 주차 좀 해보시오. 예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하지 않을 특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주차를 해주고도 한 차례 욕을 얻어먹고 다시 초소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생 동안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나? 나도 사람인데. 다들 이렇게 견디면서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사람들은 경비원을 다 그렇게만 생각하나?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 함께 경비 일을 하던 친구와 밥을 먹다가 제가 겪었던 일 몇 가지를 들려줬더니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도 않고 발끈 화를 내며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저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때리고 잔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지만 맞고 잔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데 망설여도 그 자식들이 망설여야지 자네가 왜 망설이고 비굴하게 그러고 있어?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 일할 때 널리고 널렸어. 옮겨서 물론 똑같은 자식들 또 만날 수야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찾아간다는 생각해야지. 경비일은 육체노동이 아니라 감정노동이야.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참고 견디며 일하지 말고 사표 쓰고 딴곡하게. 경비하면서 비굴해지지 말자고, 우리.
친구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은 때리고 잔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지만 맞고 잔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였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와닿아 훗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늘 꺼내보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아파트 일을 그만두고 두 번째로 취직한 경비 자리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정말 뼈를 묻고 싶을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근무를 왔을 때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어디 하나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분리수거된 쓰레기들. 주민들 모두 마음 모아 실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분리수거장이거든요. 어차피 경비가 다시 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이곳은 그동안 제가 다른 아파트에서 해왔던 버릇대로 손을 펼쳤다가도 금세 제 손이 민망해질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어울려 사는 공동주택에서 참 지켜지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명 한 명이 각자 양심을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냉랭하게 앞만 보고 자기 갈 곳만 가던 예전 아파트 주민들과는 달리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정다운 사이였습니다. 경비원이라고 해서 저를 소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순찰 다니며 몇 발자국만 걸어도 여기저기서 밝은 인사말과 따뜻한 안부가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손이 커도 너무 커서 문제야, 문제. 이곳과의 끈끈한 인연의 시작은 이 형님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초소문을 두드리며 초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참 거리낌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유, 경비 선생님, 식사는 하셨소? 아내가 두부조림을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며 냄비째로 제게 들이밀던 형님입니다. 아직입니다. 근데 이 냄비는 왜 제게 주시는지. 하하하, 왜긴 왜겠어. 우리 집사람 손맛이 끝내주는데 한번 맛보라고 자랑하려고 들고 내려왔지.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맛도 못 봤을 거 아니야. 음식을 되게 잘해 우리 아내가.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양을 어마무시하게 해. 두부조림 일주일 삼시세끼 내내 먹게 생겼어. 가끔 보면 내가 여기저기 나눠주고 다니는 거 알고 살짝 즐기는 것 같아. 손 크다, 손 크다. 아이고, 말이 내가 너무 길었다. 식사 안 했다고 그랬지? 연배가 어떻게 돼요? 형 동생하고 지내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정말인 줄로만 알고 감사하다며 한번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그 후로도 며칠마다 한 번씩은 꼭 초소문을 두드리니 아, 이분 이거 일부러 나 챙겨주시는 거구나 하고 알았지요. 일부러 저를 챙겨주시니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형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말투로 만난 지 이틀 만에 형 동생 하자고 다가와 주신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형님의 귀여운 핑계를 받아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즐거운 낙이었어요. 정 선생, 아유, 한석이 엄마가 손 큰 거 알지? 말도 마. 지난번에 친구네서 먹고 인상 깊었다며 꼭 집에서도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또 한 트럭을 요리해놨어. 아직 식사 전이지? 형님, 이번엔 또 뭐예요? 아이고, 형수님 오늘 전국 갯벌에 꼬막이랑 꼬막을 다 쓸어 오셨겠는데요? 덕분에 제가 호강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형님. 형수님한테도 잘 먹겠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남새스럽게 그런 걸 뭐하러 전해. 그냥 냄비 비워놓으면 잘 먹었는가 보다 하는 거지. 한석이 엄마 성격 하루 이틀 보남? 형 동생 하자면서 살갑게 다가와 주셨던 그 형님은 어느덧 저와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의 대화에서 이웃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꼭 잊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302호 딸이 얼마 후에 시집을 간다더라. 701호 아들 저녁이 얼마 안 남았다더라. 104호에 얼마 전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렇게 인형처럼 예쁘다더라. 별것 아닌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였지만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밝게 웃어주는 주민들이었기에 저도 하나하나 기억해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 간의 온정이 있는 보기 드문 아파트였어요. 한 번은 이동의 501호 부부가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는 주민들이 함께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소소한 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저희 정말 잘 키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삼신할미가 그동안 뭐라고 다닌 건지 어지간히 바빴나 봐. 고생 많았어. 그러게요. 삼신할머니가 정말 바쁘시긴 하셨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잘 키워봐야죠. 뱃속에서부터 배 밖으로 나와서까지도. 어렵게 찾아온 축복이니 늘 조심스럽게 하고. 저기 뭐야, 걱정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만 믿어. 정말요? 저 그럼 언니들만 믿어요. 그럼 나중에 애기 나오면 그때 애기한테 꼭 전해줘. 여기 왕이모들이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온갖 몸보신 다 시켰다고. 애기 엄마 이거 먹어봐. 얼른. 아. 그간 기쁘고 힘든 순간들을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누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들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하호호 웃는 얼굴들이 그려진 그림 같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그림 한쪽 구석에 함께 그려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예전 아파트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먼저 용기 내어 다가와준 주민들에게 저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놀라게 되었던 저의 첫 용기 있는 발걸음은 이동 201호 사는 집 아들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던 무렵 퇴근을 앞두고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어요. 마지막 순찰만 돌고 이만 퇴근을 하려는데 놀이터 근해에 작은 인형 하나가 그림자처럼 삐걱삐걱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가로등불이 들어오지 않아 제법 어두울 텐데 걱정이 되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그네를 타고 있는 남자아이 201호 아들이더군요. 용찬아,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뭐하니? 잔뜩 풀이 죽어 땅으로 꺾여있던 작은 머리통이 그제야 벌떡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네를 뱅그르르 돌리며 활짝 웃어 보이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늘은 저의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짠해 보였는지 결정적으로 용찬이의 그 짠한 모습 때문에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된 것이지만요. 엄마가 아직 안 와서요. 오늘 늦는데요. 혼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엄마 기다려요. 아빠는? 아빠 출장 가서 새밤 뒤에 집에 와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용찬이가 심심했구나. 할아버지가 그네라도 밀어줄까? 네, 밀어주세요. 그렇게 그네를 몇 번 밀어주다 보니 해가 어둑어둑 넘어가고 가로등에 주황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맘때쯤 용찬이 엄마가 집에 와야 할 텐데 콧물을 훌쩍이는 용찬이에게 물었습니다. 용찬아, 엄마 몇 시에 오신다던? 엄마 30분 뒤에 와요.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추우니까 경비실에서 공기놀이나 할까? 공기놀이? 그게 뭐예요? 저 이거 있는데. 용찬이는 자신있게 주머니에서 딱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경비실 초소 안에 들어가 난로를 켜두고 아이와 함께 딱지치기를 하고 있으니 헐레벌떡 놀란 표정을 하고 용찬이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야, 이용찬! 너 여기서 뭐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나 경비 할아버지가 그네도 밀어주고 딱지도 같이 해줬어. 해줬어가 뭐야? 해주셨어 해야지. 그리고 엄마가 경비 할아버지가 아니라 경비 선생님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유, 괜찮아요 용찬이 어머니. 저는 할아버지 소리 듣기 좋은데요 뭘. 근데 용찬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쭉 저녁까지 혼자예요? 아, 네 선생님. 오늘 저희 애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제가 죄송해요. 일이 바빠서 도저히 일찍 들어올 수가 없네요. 용찬이 녀석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으면서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런 데서 앙탈을 부리네요. 너무 신세졌어요. 이걸 어쩌죠? 감사해요. 아니에요. 용찬이하고 제가 은근 잘 맞는 구석이 있던데요. 그렇지 용찬아? 할아버지하고 친하지? 네, 엄마. 할아버지 딱지치기 엄청 잘하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용찬이 혼자 있는 동안은 제가 놀아주고 있을게요. 용찬이 어머니 걱정 마시고 일 마치면 오늘처럼 초소로 오세요. 용찬이하고 놀아주고 있을 테니까. 오늘은 어떻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미리 연락드렸으면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번거롭고 성가실 텐데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저한테 죄송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집 아들을 데리고 동심으로 돌아가 그네 타기, 줄넘기, 딱지치기를 하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착하고 좋은 심성이어서 그런지 아이도 참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 오히려 제가 용찬이네 부모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도 저 기분 좋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지나가던 다른 주민분들이 제게 한마디씩 툭툭 건네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용찬이하고 친구 먹었다면서요? 용찬이가 선생님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요. 제법 주민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또 어느 정도 친밀도가 형성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았습니다. 정말 오래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 내 마지막 직업을 경비로 선택한 만큼 내 마지막 직장은 여기였으면 좋겠다. 내내 생각했어요. 그렇게 용찬이를 시작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많은 주민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눔에도 단 한 번도 조금의 날이 선 말 같은 건 하지 않고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보기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경비라는 직업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챙겨주고 반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늙은 할아버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며 인정해주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파트 안전을 위한 경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쓰레기 문제, 이웃 간의 불협화음 해소, 애완동물에 대한 거슬림,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주로 차량 때문에 빚어지고는 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민들 간의 마찰, 갈등, 불협화음은 대부분 차량이 주 원인이니까요. 흡연 문제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주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어쩌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경비원이 되어 있었지만요. 반상회 동대표 회의 등에서 이러한 마찰들에 대해 의논하고 대책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되겠지만 입주민들끼리 잘 지켜주질 않더군요. 물론 예전에 일하던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기 껄끄러운 문제들은 고스란히 경비원의 몫이 되었고 경비원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경비원은 주민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들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립해두었던 경비원에 대한 저만의 편견 아닌 편견은 이곳의 주민들로 인해 지우개로 쓱싹 지운 것처럼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인 때리고 잔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지만 맞고 잔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 라는 말을 이곳 주민분들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느낌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이곳 생활에 녹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여럿이 모여도 마음이 잘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 늘 놀랍고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또 한 번 저를 놀라고 감동케 했던 일은 문자 메시지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에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며 회장이 저를 초대해 준 것입니다. 입주민들만 속해 있을 법한 그 카카오톡 단체방은 저를 포함한 경비원 2명까지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에 살지도 않고 그저 경비원일 뿐인데도 말이죠. 사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근황 이야기, 사는 이야기, 알면 좋을 이야기들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안부망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따뜻한 관심들로 채팅방은 늘 훈훈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소통이 잘 되고 서로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니 마찰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 속하게 된 것이 얼떨떨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던 저와 경비원 동료 친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교대 시간마다 잠깐씩 나누는 대화에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로 입주민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은행에 가다가 생긴 일이었어요. 쿵 하고 와서 부딪힌 차에 저희는 땅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아내는 타박상과 뇌진탕, 저는 다리와 팔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놀람과 고통보다도 당장 일을 나가지 못한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다 받으려면 2달이 넘게 걸린다는데 그동안 근무를 못 서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를 다 받은 후에도 금방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니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정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저 하나 아쉽지 말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늘 제게 잘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예? 아니, 경비 선생님, 그만두신다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저희가 뭐 실례라도 했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회장님. 절대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물어오는 주민 회장님에게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군요. 하지만 그럴듯한 변명도 쉽사리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이건 간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유,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주민분들께도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유, 그간 다 정들어서 그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선은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막상 그만두겠다는 말을 전하고 나니 아쉬운 건 제 쪽이었습니다. 갑자기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아니, 사고가 났더라도 이만큼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그 좋은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를 제 발로 그만두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억울함이 차오르고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어 씁쓸하던 찰나 함께 그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놀라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니, 정씨, 그만둔다고? 미안해, 박씨. 갑자기 그렇게 됐어. 주민 회장님한테 들은 거지? 듣기는 했다만 이유가 영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나이대에 몸이 건강하기 쉽지 않지. 어렵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편히 얘기해봐.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뭐 어때? 전화기 너머 잔뜩 슬픈 목소리를 한 동료의 말에 결국 사고로 수술을 한다고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였어야 했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찌은 셈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좀 전에 걱정하던 슬픈 목소리는 사라지고요. 네, 정씨, 자네 없는 동안 100번이고 더 혼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만둘 생각 말고 얼른 나와서 돌아올 궁리나 해. 난 또 뭐라고 그만두나 했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여러 사람한테 민폐야. 그렇게는 못하지. 박 씨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다른 직원 나올 때까지만 혼자 고생 좀 해줘. 아우, 일단 알았어, 정씨. 수술 잘하고 치료 잘 받아. 무조건이다. 주민 회장님부터 함께 일하는 동료 박 씨에게까지 소식을 전하고 나니 다른 주민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도 참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도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건만 글쎄 믿었던 박 씨가 사고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경비 선생님,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어요. 사고가 나셨다고.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많이 다치신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얼른 쾌차하셔서 돌아오세요. 용찬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선생님 자리는 비워둘게요. 용찬이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박 씨에게밖에 말하지 않았으니 박 씨가 소문을 낸 범인이었어요. 저는 용찬이 어머니의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자네만 알고 있으라니까? 아니, 이보게 정씨, 미안하게 됐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승질이 나서 따지는 제게 박 씨는 차근차근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도 자네 그렇게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교대 시간에 무작정 자네 대신 근무를 했어. 뭐? 그럼 잠도 안 자고 24시간을 근무했다는 거야? 그려, 그게 뭐라고. 어차피 늙어 밤잠도 없는데 내가 2인분도 못하는 사람일까봐. 아무튼 근데 교대를 했으면 당연 보여야 할 자네가 없고 하루 종일 내가 있으니 겁에 질린 얼굴로 용찬이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용찬이 어머니가? 그래, 주민 회장님이 경비 선생님 여기저기 몸 힘드셔서 그만두시는 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만두신 게 이상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혹시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된다고. 사람들도 아는 거지. 자네가 암만 몸이 힘들어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그만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무튼 자네 걱정이 가득 담긴 그 눈빛과 표정이 이해가 가서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본래 워낙에 솔직한 편이잖아. 허허. 허락 없이 이야기한 건 미안합니다. 아휴, 내가 못 살겠네. 자네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멀쩡히 괜찮다고도 꼭 전해줘. 내 문자 메시지 답장을 했는데 괜찮다는 내 말을 영 못 믿는 눈치야. 알겠어. 내가 꼭 전할게. 그런데 있지, 정씨.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여. 아무래도 용찬이 어머니가 주민 회장님한테도 그 말을 전했지 싶어. 그러고 나서 주민들끼리 빠르게 연락이 오고 간 것 같아.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말하더라고. 혼자 그렇게 매일을 하루 종일 계실 순 없으니 우리가 교대로 하겠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치, 너도 영 이해가 안 가지? 나도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했어. 801호 형님이 시작이었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쉬엄쉬엄 교대를 해보자고. 자기는 집에 있어봐야 삭신만 쑤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글쎄 나랑 교대로 경비 근무를 서겠다는 말인 거지. 너 대신해서 말이야. 못 살아, 내가 정말. 아이고, 이제 정씨 이거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 나라고 어쩔 도리가 있나? 801호 형님하고 교대하고 집에 갔다가 금요일 아침에 다시 근무 서고 저녁쯤 다시 교대하려는데 용찬이 아빠가 헐레벌떡 뛰어오네. 형님 앞을 딱 멋있게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이, 저 내일 주말이라 시간 많으니까 오늘 야간 근무 제가 할게요. 형님들은 들어가서 쉬세요. 크, 어찌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 근무는 용찬이네 아빠가 했어. 그렇게 하나 둘 모여들어서 서로 일을 나누고 합치고 하더라고. 솔직히 말해 나도 얼마나 놀랐겠냐.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자네도 나도 여기 근무가 처음은 아닌데. 지나온 곳을 돌아보면 지금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은 거지. 사람들이 좀 좋아야 믿어지지. 아무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된 지 벌써 일주일째야. 자네한테 이렇게 빨리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 참 귀엽지. 수술받고 금방 회복해서 올 거라고 걱정 말라고 내가 그렇게 달랬는데도 걱정하는 마음이 잘 숨겨지지가 않나 봐. 이렇게나 빨리 자네한테 연락들을 할 줄이야. 박 씨의 너스레에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그대로 끊고 창피하게 비죽비죽 비집고 나오는 눈물을 닦느라 꽤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들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걸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자 메시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2배로 늘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뽀삐 아빠입니다. 다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수술은 잘 끝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요즘 민물낚시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 쓸쓸합니다.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 한가득 챙겨서 줄 서 있겠습니다. 동생, 보고 싶다. 자네 없어 두부조림 한 소틀 일주일 먹었다. 동생, 얼른 와. 다음 주는 소고기 미역국이라는데 자네가 참 좋아했었지 않나. 사내가 돼서 몸 아픈 거 이리 빨리 못 털어내서 어쩐단 말인가. 얼른 오게. 동생, 미역국이 기다려. 대부분의 문자들이 빨리 다시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평소 말투를 떠올리며 문자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니 목소리와 함께 그 얼굴들도 함께 떠오르면서 자연스레 저도 그립고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솔직히 2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내심 좋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내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나 하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도 했다가 멋없이 못나게 다쳐버린 제 자신이 슬프고 억울해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짐하게 된 것은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신세를 오래 지는 것은 함께 사고가 났던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조금은 오바스러운 액션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비죽비죽 비집고 나오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이에요. 아, 무조건 빨리 낫고 얼른 돌아가서 내 할 일 해야겠다. 여보, 당신한테도 이거 할 짓 못되고. 다짐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메시지에 전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얼른 회복하고 힘내서 빨리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 해주셨다고들 들었습니다. 그저 한낱 직원일 뿐인데 신경 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뭐라고. 메시지 답장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첫 아파트가 워낙 마음고생이 심했어서 유난히 더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렇게 며칠간 주민분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 치료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상한 게 찍혔다. 내가 통장 내역 정리하다가 이상해서 그냥 바로 왔어. 왜? 뭔데? 이거 좀 봐.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지? 아내가 제게 보여준 것은 저의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까만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통장 내역을 제 눈앞에 들이밀더니 의아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본 저도 잔뜩 의아했습니다. 월급 통장에 제 월급보다 훨씬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큰 금액에 덜컥 겁도 났고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 고민하는데 주민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아파트 주민회장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아유, 저는 괜찮죠. 정말 별것 아닌데 상황이 커져서 괜히 주민분들만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멀쩡해서. 멀쩡하시면 오셨겠죠. 어쨌든 목소리가 저번보다는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저도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 선생님 얼른 쾌차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드린 거는 옆집 뽀삐 엄마가 먼저 나서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도와드리자고. 주민분들이랑 조금씩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그래도 선생님 편찮으시고 일도 못 나오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랑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저희가 그리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네 선생님 그럼 다친 몸으로 일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나오셔도 돼요.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몇몇 사람들도 지독한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서 몸 곳곳이 쑤시고 아프고 하는 건 당연하다만 사고로 갑자기 순식간에 직장까지 잃을 위치인데 선생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갑자기 돈까지 모아드리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냥 눈 감고 일했다, 월급 받았다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2달 일한 월급만큼은 아니라서 또 죄송하네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돈이 몇 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습니까? 제가 어디 못 고치는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 나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면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받은 것들도 아직 다 못 갚아드렸는데. 아유, 선생님, 부담스러우신 마음 솔직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너무 큰 금액 말고 소소하게 조금씩 마음 모으자라고 정말 조금씩 전달해드리게 된 거고요. 부담스러우신 마음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고 선생님 또한 저희에겐 이웃인데 이웃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고요. 주민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던 제게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분들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생각해서라도 당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겠다. 그치? 내가 도와줄게. 당신 빨리 나을 수 있게. 이 감사함 꼭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치 여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나까진 놈 다친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다정하게들 구는데 도저히 이렇게 빚지고는 못 간두겠다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뚜벅뚜벅 걷자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빚을 갚지도 않고 떠날 수는 없겠더라고요. 눈 한번 딱 감고 저 다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다 나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민분들께서 번갈아가며 근무를 해주셨습니다. 대망의 퇴원하던 날 퇴원 기념으로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는 딸과의 약속을 다음 주로 미루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배고픔보다 빨리 제 이웃 사촌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갈증이 더 컸던 것이겠지요. 어떻게 놀라게 해줄까? 깜짝 이벤트를 할 순 없을까 고민하다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씨, 밥은 먹었는가? 밥은 아직이지. 박 씨는 밥 먹었어? 나 이제 밥 먹으려고 했지. 그럼 잠깐 초소 밖에 나가서 먹고 와. 응? 왜 그러는데? 나 태어날걸랑. 뭐 가져온 것은 없고 깜짝 놀라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하하하, 글쎄다. 누가 놀라려나 모르겠네. 그럼 일단 문 열어두고 갈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평소처럼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초소에 앉았습니다. 겨우 2달이지만 그것도 나름 오랜만이라고 어찌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한편으로는 제 자리를 찾은 기분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멀리 들어오는 주민을 향해 예전처럼 인사를 건네니 몇 초 뒤에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초소로 달려오셨습니다.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예, 오늘 퇴원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를 어째 눈물이 나네. 반가워서. 괜찮다. 수술 잘 됐다 이야기 듣고서도 눈에 안 보이니 안심이 될 리가 원. 저도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새 손주 받았다면서? 반겨주는 이웃의 근황을 마구 물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 보느라 보고 싶고 애타고 궁금했던 이웃들의 근황을 들으니 정말 반갑고 감격스러웠어요. 안 된다고 뜯어말리는 박 씨와 아내를 설득해 그날 바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당연한 듯 마주쳤던 얼굴들이 2달 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상은 금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형수님의 두부조림은 여전히 맛있고 용찬이는 예전보다 더 씩씩한 아이로 자라고 있으며 뽀삐는 어렸을 때보다 더 똑똑해진 두뇌로 여러 사람들의 심장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비원으로 지내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하면 더운 여름날에는 청소해주시는 분, 음식 배달, 택배 배달해주시는 기사님들, 더위 먹지 말라고 시원하게 얼린 물 나눠주고 추운 겨울날에는 핫팩하고 재작년에는 손 시리다고 손재주 좀 있다 하는 주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뜨개질해 직접 만든 장갑 나눠주고 마음씨들이 참 착해요. 요즘같이 세상 혼자 살면 장땡이라는 분위기에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나이 7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이 사람들만큼 넘치도록 따뜻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을 나누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다니고 누군가는 정을 나누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단체에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기도 하지요. 누가 정답이고 누가 제일 잘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을 나누고 이웃 간의 딱딱하고 차가운 벽을 허물어가는 진정한 사랑꾼들. 흉내내고 싶어도 진심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을 멋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인사를 나눈 이웃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이웃 간의 마음의 벽을 쌓아두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아직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걸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수술을 했냐 싶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아무래도 평생 이곳에서 이웃들을 만나며 경비 일을 하라고 하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더 오래오래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서 매주 등산도 다니고 체력을 더 길러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따뜻하고 뿌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던 그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저희 동네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감동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예상외로 가까운 곳의 가족처럼 따뜻한 이웃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